안녕하세요. 자이스타킴입니다. 제가 오늘은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미 제가 포스팅에 쓴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제 음성을 담아서 쓰도록 할게요. 제가 강조해드려야 될 포스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서울이든 아니든 뭐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으면 아무 데나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부동산 뉴스 나오는 거나 아니면 폭락 이야기만 한 사람들 말에 계속 기울였다가는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반등되었으니까 이제 집 빨리 사란 소리도 아니고요. 집을 매수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시기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물건들은 생각보다 좀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은 조금씩 변했는데 늘 나오는 뉴스는 하락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요. 막상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있죠. 뭐 그러다가 집 알아볼까 이제 직접 알아보면은 초기 자금이나 프리미엄 등 몇 개월 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때 더 떨어질 것 같았던 급매물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나마 이제 계속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시세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폭락 올 거고 그냥 계속 떨어질 거다 생각만 한 사람들은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헛소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포스팅에서도 했던 말인데, 점수가 높지 않다면 청약을 기다린 거는 결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피 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런 심보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아니,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할 때 가격이 떨어져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뭐 이런 심보가 다 있을까 싶어요. 물론 중요한 건 청약 받고 계약한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결국 비참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비하만 하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터넷 공간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는. 계속 손가락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잘못된 일반 분야에 대한 판단을 얘기해 보면은, 제가 어디 이야기할까요? 2019년도 첫 스타트를 찍었던 용두 5구역 청계 센트럴 포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 대부분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자 비용, 옵션 비용,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 그리고 매도할 때 중개 수수료를 수치로 계산을 한 뒤에 앞으로 올라갈 가격도 얼마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약 1억 정도 오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 먹을 게 없다. 저는 정말 그런 분석을 하는 거는 나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폭락론자랑 폭등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글들 보면은 그런 부동산에 대한 글을 보는 게 같지가 않고 무슨 글이 쓰시나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찌 그리 미래를 단정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미래에는 변수라는 것이 도사리는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끝없이 오를 줄만 알고 매수인들 우습게 봤던 사람들한테는 9.13 대책이라는 게 왔었고, 끝없이 하락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기 손에서는 더욱더 등기권리증이 멀어지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저 글을 보고 그 글 밑에 댓글들이 저는 더 재미가 있었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정확한 분석을 봤습니다. 정말 냉철한 분석이세요.
정말 그런 계산까지,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하니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네요. 뭔 놈의 먹을 것만 찾는지 하이에나예요? 부동산을 좀 더 냉정하게 못 보고 부동산 공부를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싶었어요. 아마 부동산을 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저 이상한 분석에 대해서 포스팅을 계속 하려고 했었고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대출 없이 현금으로 다 때려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들어가려 하고 그 대출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집을 얻는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자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을 얻을 때 누구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옵션은 본인한테 필요하기에 누구나 내야 되는 거예요. 무료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 옵션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 아파트를 얻을 때 아니 그런 이자랑 취득세 없이 어떻게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를 놓든 아니면 실입주를 하든 그 집을 가지고 사용 수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랑 취득세가 없이 집을 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나니까 양도세를 내는 거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시세를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2년 7개월 뒤, 아니면 3개월 뒤의 시세를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요?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거기 3년 뒤의 시세를 단정하고 취득세, 이자 비용, 옵션, 양도세, 중개 수수료로 숫자를 나열해서 계산하는 거 보고 바로 위에 저 물음들이 전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겠구나. 저 생각을 다시 집어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될 금액을 생각하긴 싫고 그동안에 사용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전세가 왜 있을까요? 아니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싼 전세값을 주는데 그건 사용 수익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자를 내죠. 어떻게 새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대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본인이 실거주를 하면 전세가 아닌 실거주를 사는 건데 취득세와 이자 비용 지출되고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저렇게 계산했다가는요 집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3년 뒤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규제 안 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울 공급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계속 양극화가 생기는 거고요. 새 아파트와 아닌 거. 그 안에서도 또 입지, 그리고 브랜드. 이게 계속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서울에는 다시 집중이 될 거고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업무 시설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 집중이 돼 있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한 30억이 있는데 서울에 입지 좋은 곳 안 살고 싶겠어요? 계속 자금이 높아지는 수준의 수요자들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몰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양극화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고 빈집이 많고 집의 수가 많으니 서울이 폭락한다는 말은 이 양극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 접해봤어요. 자주 하는 말이 무언가를 브리핑을 해주고 나면은 먹을 게 없대요. 부동산은 단타가 아니에요. 주식하나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 변화가 있기에 수요가 많고 적고가 생기고 그에 따라 시세 변동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가격이 조금 오르면 좋다고 외치고 조금 떨어지면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래 시세를 판단하고 먹을 게 있냐, 없냐, 이거 단정 짓는 말이 나올까요? 그 말씀을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오늘까지 다 하나같이 틀렸던 것 같아요. 무시를 하지 마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대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차분히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주변 시세도 같이 확인하고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수를 줄 것인지 그걸 나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 그리고 현장에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봐도 투자 성공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취득세, 이자 비용, 양도세 이걸 이야기하면서 먹을 게 있니 없니 이걸 이야기를 하나요? 먹을 게 있니 없니는 이거는 타짜가 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어떤 편향된 생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 계속 집값 오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폭등공자가 돼서 장밋빛 인생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듯이 우리 집은 무조건 올라요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부정적으로만 봤을 때 반대로 부동산은 반드시 떨어지고 그것을 사지 않은 우리는 승리한다. 정신승리인가요? 승리? 예.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글들을 많이 썼죠. 부동산은 철저히 지역 공부하고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관심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만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본인 스스로 그게 좋은지 아닌지 좋은 물건 결정을 늦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물건은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 대한 공부, 그리고 시세, 그리고 본인의 투자 마인드에 대한 공부,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병행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는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제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이 모든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남들이 본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본인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본인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뭔가 나를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비하를 심하게 하는 폭락론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래요. 더욱더. 그들은 우리한테 절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자이스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